조금 전에 영희생각 주제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성범 용산서장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되었습니다. 최 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최 서장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했다. 이게 바로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구급팀장 그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하고 간담회 공간에서 구급팀장이 그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제 나이 60 가까워지면 눈물이 잘 없어지거든요. 왜요? 김은혜 수석 엄청 눈물 흘리더만. 오세훈 시장도 눈물. 오세훈 시장 눈물 많이 흘리던데 다 60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가슴이 찡한 게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네. 현장에서 정말 그 표현 한 번도 걷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뛰어다니느라고 한 번도 걸을 수도 없었다는 예, 거였어요. 한 번도 걷지 않고 오로지 뛰어다녔다 허헉거리는 대원들의 그 숨소리를 계속 들을 밖에 없었고, 내가 현장에 안 나가는 데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뭐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입건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묻는 현 정부와 검찰 경찰의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막장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들,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세종이나 어디나 이제 공무원들의 지금 직무 태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책임지기 싫다. 더 이상 넘어서 하면 안 된다. 예, 예.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 서장이 본인이 원래 비번인데 쉬는 날인데 자원해서 여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번 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대처를 했는데 어떤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 너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을 것 같아, 왼쪽으로 간 것 같아, 너 조금 더 빨리 다녔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을 했을 때 그것이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 비교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비교되는 사례로 흥국생명 그 콜 옵션, 네. 신종 그 자본증권 콜옵션 사태에서 금융위원회, 금감위, 기재부 전부 다 이거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건 뭐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하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왜 그랬냐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여기서 뭐라고, 야 니네 이거 돈 갚고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 팔을 비틀었다는 둥 뭐라는 둥,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대통령이 왜 기업의 팔을 비틀었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비교가 돼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적극 대처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오른쪽 팔을 썼니 왼쪽 팔을 썼니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앞으로 일 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국힘당의 그 전신에서 최병렬이라고 기억나요? 네, 알죠. 최병렬 시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출마할 때 접시를 깨라가 그 답 슬로건이었었어요. 맞아요. 뭐라고요? 접시를 깨라. 접시를 깨라. 접시를.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이 그 책임지고 막아주겠다. 그래서 접시를 깨라. 아예 그냥 과감히 해라. 과감히 해라. 그러니까 설거지거리 쌓아두지 말고 일을 해라 이거예요. 해라, 쌓아두지 해라. 말고. 그러다가 떨어뜨릴 수 있지. 설거지를 안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과 그 이후에도 그러한 호기를 보여줬던 네. 그 국힘당이에요. 그리고 그 국힘당 출신들의 인사들이었는데, 검사 독재 정권 시절 오면서 군사 독재 정권보다도 더 심하다. 자, 그 교육부에서 최근에 그 논란이 된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교과서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어제 오늘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교육부 간부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죽겠다. 너무너무 압력을 많이 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좀 넣어달라.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유. 윤석열이
유행 가가지고 자유를 수십 번 외쳤죠. 네. 그 자유에 도대체 뭐가 자유냐 말이에요. 자, 윤석열 열차 고등학생한테 시비를 걸었던 게 현 정부 장관이에요. 네. 그리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유, 앞서 말씀하셨던 MBC의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또다시 억압하는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네, 우리 양문석 박사님은 참고로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이시죠? 그러면 언론학 박사입니다. 언론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자유, 용산 소방서에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는 의무, 책임,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들의 헌신들이 다 묻어 나왔던 그 자유 아니에요? 네. 그거를 향해서 입건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용산 경찰서와 용산 소방서에게 다 전가시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꼬리 자르기 행태에 대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자 특수본이 세상보험서장에 대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직무유기죄 뭐 이런 걸 다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만약에 기소하더라도 무죄 나옵니다. 무죄. 제가 무죄 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자, 그렇지만 아예 그런 기소 자체를 하지 말고 입건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말한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더만 왜 윗사람들은 안 불러? 황당무계하죠. 어쨌든 수사 형태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공무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마침 또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용산 소방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는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요. 제일 먼저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셨고요. 그 현장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만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여러 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계속 가슴 아팠던 것은 저희 구급대원이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어다녔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의료진들한테 인계할 때, 다른 구급대원들한테 이송 지시를 요구할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활동 행적들이 묻혀지게 될까봐 너무나 지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은주 구급팀장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우리 콩플리님께서 보는 우리도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피장님도 피눈물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많은 분들이 또 진짜 같이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도 눈물 나더군요. 이런 얘기 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 장면을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다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이거 기소해봤자 무죄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 겁니다. 이 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배경을 두고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경찰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사고방식인지 아니면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를 막 해놓아야지 내가 편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인지 뭘까요? 신 변호사님. 그런 거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이번 입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딱 눈에 띄는데 하나는 서울경찰청장이 빠졌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진미 씨 맞죠? 112 서울청 112 네. 상황관리관이었던 네. 분이 직무유기. 그러니까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상까지 혐의가 됐다가 직무유기가 됐어요. 근데 그래요. 직무유기 이제 그 상황관리관부터 얘기를 하면 네. 왜 직무유기일까? 그리고 직무유기의 내용이 뭐냐? 보고가 늦었다는 거예요. 네. 보고가 늦었다는 얘기는 뭐냐?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보고가 늦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처벌받았거든요. 보고가 늦었다는 건 뭐냐? 위에 결정권자들은 제가
보고가 늦은 직무유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우린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 책임을 면피해주는 아주 그 중요한 거군요. 중요한 걸로 그 112 상황관리관, 물론 112 상황관리관이 잘못했어요.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5층 상황실인가 있어야 되는데 10층 자기 사무실에 있었고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잘못했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아니라 직무유기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제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윗선은 전부 다 죄가 없어가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의 첫 번째가 상황관리관, 서울시경 소속의 상황관리관이 직무유기로 보고를 안 했을 때 보고를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청장이죠. 김광호 서울청장. 네, 맞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을 왜 빼냐? 국회에 나와서도 마약 범죄 수사하느라고 저희들이 한쪽을 경비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러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때 왜 경비 업무, 기동대가 단 한 소대도 출동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이번에 책임의 범위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광호로 입건하지 않은 것, 네. 최를 그 상황관리관을 직무유기로, 그것도 보고가 늦었다라고 하는 직무유기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가? 현장만 조직했다.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다라고 봐요. 한 가지 더 있죠. 뭐요? 대통령실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김대기 행안부도 안 했어요. 행안부도 안 했고 서울시도 안 했고 아무것도 서울시도 안 안 했어요. 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박근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네. 대통령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재난 국정상황실은 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난 컨트롤 타워는 그럼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기들 이야기로는 중앙 재난 안전본부 본부다? 중대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법적으로 다 완비해놓고 대통령이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라는 걸 분명히 했고 네. 그리고 윤석열이도 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가라니요. 대통령님께. 아니 자유잖아요. 윤석열이 자유 이야기했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이야기했던 그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의 자유가 없나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존경하고 그 권위 없는 그러면서 막장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제가 경언하 이런 존중의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컨트롤 타워라고.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아니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대처를 잘했대잖아, 자기네가. 똑같은 사건이 윤석열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12구 참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은요. 네. 그리고 희생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12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도 그냥 인정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해도 좀 너무하다. 좋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큰 질량의 희생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천공인데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미친 새끼죠. 제 또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제 또래인데 저 새끼 진짜 미친 친 X로 바꿔주세요. 아니 네. 대통령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뭘 그래서 국회를 안 했대잖아요, 향해서 대통령은. 저 새끼 완전 미친예요. 세월호 때요. 그 보수 기독교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저들을 희생시켰다. 요따구 소리를 해가지고 보수 기독교가 난리 엄청나게 났었죠. 박살이 났어요. 네네.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보수 기독교에 있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저따구 소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의 정신적 지주이자 지침서인 천공 저 또라이가 저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능지 처참에 육실화를 해야 되는 새끼는. 아, 자, 스톱. 예, 너무 지금 이렇게 표현이 과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쓰면 된다면서요. 사자성 뭐요? 능지 처참에 육실할 한자어 쓰면 된다면서요. 이걸 풀어서 쓰면 안 된다면서요. 이전 투구를 진흙탕 개싸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전 투구라 하면 된다면서요. 이 새끼 저 새끼는 대통령인데 왜 나보고 발언을 못하게 해?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하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저는 양문석 박사님이 대통령 되시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된다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예. 아까 말한 XX를 다 그렇게 원색적으로 하시면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내가 윤석열보다는 잘하겠지. 훨씬 잘하겠지. 못하기 우리 힘들어요. 집 사람이 김건희보다는 잘하겠지.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자꾸 XX 하시면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본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을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 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와, 저런 발언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한 표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저분이 대통령의 스승이고 저분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도 저런 말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말 조심해라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이 정권 내지는 대통령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 천공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이유가 있구나.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기 때문이구나. 정말 둘 간의 관계는 특이하구나. 뭐가 있구나. 믿는 구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저기 저 아까 그 캡션 달 때 네. 천공 스승이라고 네, 스승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잖아요, 스승. 그냥 천공이라고 쓰세요. 천공이라고. 아니 천공 스승은 사자성어잖아. 저 또라이 너 사자성어잖아. 저 또라이를 계속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정치 평론에 정말 답답함과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저 노란 딱지 붙는다니까요. 이러면 노딱부터 이 누가 유튜브에 유튜브에 구글에서 그만하시라고요. 구글에서 제가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하시라고요. 사자성어 쓰지 마시라고요. XX 쓰지 말라고요. 예. 대통령 된 다음에 하시라고요. 예. 아니 천공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 전에 제일 웃겼던 게 그거잖아요. 건진이 나한테 뭘 하면 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고 다니는데 건진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건진한테 속지 마세요. 건진이 뭐라고 해도 기업 관계자들. 기업 관계자들한테 건진 조심하세요. 아니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이 도둑질하러 돌아다니면 도둑을 잡아야지 문단속 잘하세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천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 거꾸로 돌려보면 그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천공 아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끝나고 나서 삿대질 하면서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미신 취급하면은 명예훼손으로 당신 처벌받습니다. 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유승민 후보에게 얘기를 했다고. TV 토론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자, 그거보다도- 김중환님께서 양문성 박사님 최고입니다. 차차기 대통령 나오십시오. 내 나이 73세입니다. 김홍식님께서 양문성 멋지다, 응원한다, 지지한다. 네, 그 다음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야기 지금 분위기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시원시원 양문석 사랑합니다. 최명수님. 양문석 박사 최고입니다. 윤은수님. 깍공 양복사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양 박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 많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추기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그 신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쟤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왜 침묵할까요? 많은 유튜브들은 천공의 저 망언들, 저 막말들, 그리고 정말 저주스러운 너무 무서워요. 저런 저런 말이 너무 표현들에 무섭더라고요. 대해서 천공과 윤석열, 천공과 김건희의 관계를 뻔히 알고 있는 한국 언론들은 왜 침묵할까? 저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천공이 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천공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되는 분위기를 한국 언론의 침묵으로서 저 분위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언론이 가짜 뉴스를 쓰고 오보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요. 네. 문제가 생겼는데 침묵하는 거예요. 없었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차라리 가짜 뉴스나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해버리면 없던 사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언론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저는 그래서 예. 정말 다시 한 번 더 언론 비평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구나. 네. 차라리 정치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 싸움을 네.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양문석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런 속 시원한 말이라도 안 들으면 아주 미쳐버리겠는데요. 노변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하고 양문석 위원장과 함께 목요일 이슈 삼아 스페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단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갈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인가요? 뭐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제 함께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 단독 진행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만 빠지고 이 나머지 당으로 지금 엮어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70석 넘게 있기 때문에 181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지금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여 안 하는 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증인을 부른다든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거 신재수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들어가서 증인 신청부터 시작해서 따박따박 야당들끼리만 하는 거 냅두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 네. 이게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예 안 해 그렇게. 예. 왜냐하면 어제 오다가 내려왔잖아.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매일매일 천공이 얘기한 대로 매일매일 조문 가고 그러고 나서 매일 조문 가는 게 이 무속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으니까 개블릭 신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3번을 연속해서 종교 행사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에서 수사 범위를 딱 정해주죠. 경찰로 딱 찍어가지고 네. 현장. 그런 다음에 어제 단독으로 나온 거잖아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왜 장관 하나 못 지키냐. 매가리가 없다. 하는 전화를 직접 다 주말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경로, 짜증, 불만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뻔하잖아. 무슨 어떻게 했을지 그만 음성지원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당에 매가리가 없다. 정면 돌파하라는 거거든요. 네. 정면 돌파하고 민주당이 함부로 그러니까 웃기시네. 이것도 내보낸 게 주호영이 자기 정치한다. 네. 이렇게 비판받고 있어요, 지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민주당 이 국면은 소통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성찰을 남기고 이게 아니라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방향을 정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따라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기 정치하는 놈들의 헛소리다라고 치부될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화내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여해도 돼요? 이 지점에서 정치 평론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들이 가해자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 논의를 풀어가야 되는데 워낙 이 시정잡배처럼 대통령이 놀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가 격이 안 맞는다. 저들의 격을 맞춰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쌍소리가 나오고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평론을 하면 내가 깜짝 놀랐던 게 공화당 조원진 대표 있잖아요. 네네. 공화당 조원진 대표하고 며칠 전에 방송을 하는데 셀프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적 저항을 강하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순서로 가면 일단 경찰 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국정조사에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죠. 많은 정인들의 엇박자 나는 발언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필연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검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특검까지 갈 이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특검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70% 이상이
현 정부의 대처 미흡과 현 네. 정부의 국정 실패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이 여론을 저들이 계속해서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끝이 보인다. 저는 끝이 그렇게 보인다. 봅니다. 예. 자,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는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뭐 협치를 하든 뭐 단독으로 하든. 그러면 민주당에서 천공 스승님을 조금 증인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공 스님이 예전에 할로윈데이 없애라라고 말한 게 방송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에도 있고 증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 말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마약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말도 그 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말하고 실제 마약 단속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과 한 장관이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산구청장인 박희영 씨가 작년엔 자기도 할로윈데이 참석해서 막 신나게 놀아놓고 이번에는 할로윈데이를 치르면서 무질서한 용산의 모습을 찍겠다고 SBS 모닝와이드 팀하고 같이 손잡고 그 동네를 기획해서 뭔가 무질서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려고 했었다는 그것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이 당신의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겠느냐, 내지는 왜 자꾸 당신하고 이 정권 간의 관계가 나오느냐, 내지는 본인이 한 말들이 정말 어느 정도나 대통령 내외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나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조금 꼬집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천공이라는 사람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천공은 그거 저는 제안 드려요. 김건희를 정인으로 삼는 것보다 천공을 정인으로 삼는 게 더 힘들 거래요. 자신들의 국정 운영의 지침이 그 자신들의 지도자고 자신들의 스승인데 김건희를 차라리 정인에 부르라고 하세요. 아니, 그 현실성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김건희를 보기에는- 여자 부른다고 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공은 아니, 더안 온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공은 잘 구슬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나올 것 왜냐하면 같아. 그 사람 지금 맨 여기저기 마지막에 유튜브에도 매번 나온대요. 유튜브에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 유튜브는 거의 정말 전략적으로 해요. 15분 정도, 딱 15분 넘어가야 이렇게 광고도 붙고 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씩 끊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15분을 해야지 광고가 붙어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임경빈 헬마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 정말 프로다. 거의 그 기획사가 따로 있는 것 같다. 딱딱딱 컨텐츠 끊어서 올리는 거 보면. 그리고 끌올도 하잖아. 그 마약관 헬로윈데이 이거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는 4년 전에 했던 얘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네. 요 시기에 딱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캡처한 걸 그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일면 이렇게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는 말들이 있는데 이 양반은 무슨 뭐 멀티 유니버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귀신한테 떡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듣기가 힘든데 캡처한 거 보면 내가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내가 무수히 창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유튜브 세계에서 벗어나서 리얼리티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장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직접 좀 국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국정조사의 자리든 어디든 현실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설 네. 것 같아 이제 작정을 아니, 했어 그리고 본인이. 들어보면 본인은 이제부터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선포를 했고, 창을 맞아도 나서겠다고 그랬어. 그다음에 부르면 나온다고 자기가 한 말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11시에 이재명 당대표하고 이제 우리 그 위원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요. 네. 오늘 11시에 여의도에서 간담회가 있는데 제가 네. 이재명 대표한테 명확하게 천공을 정인으로 불러라. 네, 좀 얘기 좀 라고 강력히 해주세요.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러 갔을 때 왜 조문 안 하셨는데 정말 밥만 먹고 그 만찬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서 못했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한 말하고 대통령이 한 행보하고 혹은 지금 국정 돌아가는 모양을 다 연결시켜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냐 한번 꼭 좀 물어봐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여기 정유진님이 천공을 뉴스토마토에 부르면 되지. 아니, 나도 부르고 싶다니까요. 뉴스마트에 와주면 엄청 감사하죠. 근데 안 오겠죠, 이분이. YTN이랑은 한번 인터뷰한 적 있죠. 그러니까. 네, YTN이랑 인터뷰한 적 있어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 같고. 자, PD님 듣고 계시니까 한번 불러보셔요, 천공님께. 천공님께. 제가 지금 막 존칭 쓴다고 또 막 난리들인데. 이병철 천공. 씨. 네, 이병철. 그래, 나 궁금한 게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농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병철이잖아요. 부녀지간인가 이름을
김건희로 건희로 바꾸고 병철과 건희. 왜 그래요, 농담입니다. 진짜. 예. 아니 이름이 우연치 않게 이병철 천공과 우리 신면은 농담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들리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아니 맞잖아. 분여지간 병철이랑 건희랑 분여지간이잖아요. 알았어요. 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정말 이번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는 건 후진적이다. 우리는 인사나 이런 거를 건의한 적이 없다, 교체를. 우리는 일 잘했다. 뭐가 문제냐. 그다음에 김은혜 수석하고 강승규 수석 내보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하라는 거냐. 지금 김대기 실장의 이거는 똑같아요. 자, 웃기고 있네. 이 말이 본인에게 한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어쨌든 이분의 행동은 참 일관적인데,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우리 이 길로 갑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됐다니까. 지금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는 게 이제 세간의 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어 자체가 경로라는 표현이 맨날 경로하셔. 네. 참 어울리지 않아요. 네. 제가 자꾸 저보고 이제 그 사자성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성대 유학과를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학부를 우리 진짜 어렵게 났어요. 이 사서상경을 배우는 성대 유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시정잡배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그걸 경로라고 그래요. 예? 이런 시정잡배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다음에 슬쩍슬쩍 남 탓하고 꼬리 자르는 행태를 보고 우리는 경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짜증이고 신경질이라고 그래요. 언론이 경로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걸 먼저 짚고 그다음에 후진적이다 그러면서 세월호 때도 당시에 이주영 장관이 사고를 수습한 이후에 그만뒀다는데요. 전제가 다르죠. 이주영은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사건 수습 이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건 수습 이후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제 운영위 과정에 있어서 김대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장관들 중에 아무도 지고 사의 표명한 사람 없고 네. 대통령실 아무도 없고 네. 당신은 그러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진언을 했냐? 안 했고 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소방서장? 경찰서장? 네,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뭐 하나마나 진짜 속이 아닙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천공 스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천공 스승님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안 좋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나는 그 사람 얼굴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이 얘기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인가요? 압수수색을 집도 당하고 민주당사도 당하고 국회도 당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져간 게 뭔지 아십니까?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거 3가지라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진짜 좀 너무 좀 황당무계한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신문에 나온 그런 언론기사 메모지 이렇게 파쇄된 그런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건진 게 없어요. 그렇게 시끌벅적. 근데 어차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냥 망신 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 로그 기록 이거 가져갔고 대장동 관련 기사 8건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들어있는 파일 2개, 찢어진 메모 조각, 파쇄된 종이 조각, 한 움큼 이게 이제 압수된 목록이에요. 검찰은 아마도 국회의장이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자기네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다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갖고 나온 거는 없어서 모양새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으니까. 자, 양문석 대표님, 네. 민주당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 현장에 계셨었나요? 저는 현장에 안 계셨었죠? 예 없었었는데 네. 이제 참 저들의 꼼수가 너무 놀랍다. 이태원 참사를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한번 덮어보겠다라는 네. 의도고 시도였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전체에 대한 망신 주기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계속 친단 말이에요. 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 해보면요. 최순실의 이 검사 투입 수보다 3배가 많은 10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어느 순간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게 그 부정비리에서 정치 자금으로 전환을 해버렸어. 네, 네.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증거도 없이 관련자들 유동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 거잖아요. 네. 진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 봐도 결국은 자기들한테 저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정말 지금 이 감정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제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매일경제신문에도 대서특필된 건데요. 그러길래 왜 건드렸냐? 건드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존재감, 이런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이거죠. 민주당 사랑 국회랑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황운하 국회의원과 설전을 벌인 다음에 그리고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이거 한동훈 작품이다. 이거를 여당에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한동훈 역시 잘한다. 믿을 건 역시 한동훈밖에 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의 시점과 그다음에 유동규, 김용,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을 향한 이 칼끝의 흐름이 시나리오가 점점 그려지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한동훈 장관의 머리에서 나온 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 취지일 텐데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래 본인이 그렇게 수사주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대놓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고 좋아하고 이런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신비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매일경제가 왜 건드렸냐라는 네. 기사를 썼었잖아요. 네. 매일경제는요, 현 정권에게 정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영업 정지 6개월을 먹었고요, 방통위로부터. 그 다음에 1심에 서서 매일 소송에 졌습니다. MBN이 소송에 졌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을 이 편들기를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한테 아무리 잘 보여봐야 소용없어요? 방통위 여전히 3대2 구조로요. 네.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제발 매경 MBN 정신 차리라고 꼭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저쪽이 부패한 종북 주사파 집단으로 민주당과 야당을 찍었던 거거든요. 네. 부패를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종북 주사파를 문재인 정권, 서해, 동해 사건 등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쌍방울 걸어서 종북 주사파, 이것도 이제 이재명. 근데 이것만 하면은 좀 부담이 될 거 아니까, 마약 청정국가, 마약을 때려잡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약을 때려잡는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이 투 트랙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가 삐끗한 거예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하나가 삐끗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 더 세게 몰아붙이고 이재명, 문재인 이쪽을 두 분을 더 세게 몰아붙이면서 하나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모욕 주기를 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소위 풍산개 파양 사건, 요런 거를 이슈화시키면서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을, 야당 지도자들을, 전현직 야당 지도자, 전 대통령을 인간적 모욕 주기로 이제 또 하나 끌고 갈 거다. 네. 왜냐하면 마약과의 전쟁에 한번 틀어졌어요. 근데 이거 놓치진 않을 거예요. 뭔가 또 만들어내긴 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 하나하나 저렇게 갈 거고, 인간적 네. 모욕 주기, 하나하나 아주 그냥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다. 거기 대비해야 돼요. 마음 먹고 있어야 돼요. 딴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네. 오바마도 뛰어나왔어요. 네. 오바마도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건들면요.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 현장에도 나올 수가 있도록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 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저들은.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JTBC 단독으로 나왔던 게 바로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그룹협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200억이 넘어갔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동규, 김용,
남욱은 냅두고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인데 그 중간에 이해찬 전 대표를 끼워내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중간에 들어있고 이화영 지금 이 라인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라인들 속에 지금 쌍방울 계속 수사하면서 200억 들어갔다는 소리가 원래 지난번까지 돈 들어간 거 없대요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어제 200억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황당무계예요. 국정원장이 국회에 네. 나와가지고 쌍방울 개인 직원들이 돈을 쪼개가지고 해외로 들고 나간 자료를 우리는 확보하지 못했다 또는 그런 자료는 없는 없다 것으로 그랬어요. 보인다 네. 라고 국정원장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해외 파트는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못합니다. 그럼요. 해외 파트는 지금 국정원에서 다 해외 파트는 직접 수사, 해외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데는 수사기관은 국정원밖에 없거든요. 국정원장이 그런 거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다시 이걸 끄집어내고 나왔어요. 갑자기 200억이 나타났어요. 도대체 예. 이 자들은 네. 이 검찰하고 경찰은 해외 파트 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국정원장이 해외에서 이런 일이 없다는데. 네, 지금 8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양무석 박사님 안타깝겠지만 사자성어하실 기회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고 싶어요. 우리 방송 시간만 아니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끊고 저희가 조만간 기회 봐서 다시 특집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송 정말 감사드리고 자, 두 분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